안녕하세요. 저는 PwC 컨설팅에 근무하는 컨설턴트입니다. IFRS 17 기반 경영관리 시스템 소개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IFRS 17 기반 경영관리 시스템에 대한 소개를 4개의 목차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보험업계에 IFRS 17 회계결산 시스템 구축이 시작된 지도 벌써 몇 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IFRS 17 회계결산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전환 준비와 2023년 적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들의 IFRS 17 회계결산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서 IFRS 17 결산 정보의 활용에 대해서 많은 회사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관리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지 말이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IFRS 17 회계결산 시스템의 산출 정보를 경영관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각각의 시스템을 명확히 구분해 보도록 하죠. 먼저 IFRS 17 관련 시스템으로는 IFRS 17 부채결산 시스템과 IFRS 17 재무회계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이 두 개의 시스템은 서로 다릅니다. 각자의 시스템에서 생성하는 결산 정보 자체도 다르고 산출하는 정보 수준도 다르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두 개의 시스템은 서로 연계되어 IFRS 17 회계결산이라는 공통된 역할을 수행합니다. 여기에 IFRS 17 경영관리 시스템은 또 다른 역할을 수행합니다. IFRS 17 부채결산 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경영관리 목적의 BS와 PL을 산출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세 개의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시스템의 목적, 결산 정보의 수준, 투자 손익 포함 여부, 피해 산출 여부, 계획과의 비교 가능성 등 5가지 영역에서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스템의 목적에 대해서 비교해 볼까요? IFRS 17 부채결산 시스템은 IFRS 17 재무회계 시스템에서 필요한 부채결산 및 손익정보 산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베라레이 CSM 경험 차이, 가정효과, 할인효과, 무브먼트 정보 등 회계결산에 필요한 다양한 IFRS 17 기초정보를 생성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IFRS 17 재무회계 시스템은 IFRS 17 부채결산 시스템에서 산출한 계약 집합별 재무정보를 기반으로 외부 보고 목적의 결산 BS와 PL을 생성합니다. 반면 IFRS 17 경영관리 시스템은 내부 관리와 평가 목적의 손익정보를 생성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위해서 관리와 평가에 활용하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거나 활용하기에 용이한 형태로 정보를 가공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정보 수준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해 산출되는 결산 정보의 수준을 이야기하는데요. 기본적으로 IFRS 17 부채결산 시스템은 계약건별로 부채 정보를 산출 관리하고 계약 집합 단위로 RA와 CSM을 산출합니다. 반면 IFRS 17 재무회계 시스템은 IFRS 17 부채결산 시스템에서 넘겨받은 계약 집합별 재무정보만을 활용하게 되므로 IFRS 17 결산 정보는 계약 집합별로만 생성됩니다. IFRS 17 경영관리 시스템은 어떨까요? IFRS 17 경영관리 시스템은 다차원 손익 분석이 기본 목적 중의 하나이므로 IFRS 17 부채결산 시스템에 정보를 넘겨받아 계약건별로 BS와 PL 정보를 생성하고 활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투자 손익 정보의 포함 여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IFRS 17 부채결산 시스템은 보험 부채에 대한 결산이므로 당연히 투자 손익 정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IFRS 17 재무회계 시스템은 전체 손익에 대한 공시를 수행하게 되므로 투자 손익을 포함한 결산 정보를 생성합니다. 다만 IFRS 17 부채결산 정보와 IFRS 9 자산 결산 정보를 합산한 종합손익은 전사 수준으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IFRS 17 경영관리 시스템은 어떨까요?
IFRS4와 동일하게 투자 손익을 계약건별 부채 손익에 배분하여 계약건별 수준의 상세한 종합손익 정보를 생성합니다. 그 다음으로 PL 산출 가능 여부에 대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FRS 17 부채결산 시스템은 PL에 필요한 손익 정보를 생성하기는 하지만 완전한 PL을 산출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말 그대로 부채 결산에 필요한 부채 관련 손익만 다루기 때문입니다. 즉, 투자 손익은 물론이고 기타 손익이나 영업의 손익은 포함되지 않아 전사 손익 PL의 모습을 갖출 수 없습니다. IFRS 17 재무회계 시스템은 어떨까요? BS와 PL 산출이 본래 시스템의 목적이므로 당연히 산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출 단위는 전사 레벨입니다. IFRS 17 경영관리 시스템은 BS와 PL의 산출이 가능하며 PL의 산출 단위도 계약권으로 산출되어 다차원 손익 산출 시 롤업해서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영계획과의 비교는 어떨까요? 경영계획의 수립 레벨, 계획 PL 구조 등을 고려할 때 IFRS 17 부채결산 시스템과 IFRS 17 재무회계 시스템은 비교적 어렵고 IFRS 17 경영관리 시스템은 경영계획과 실적결산의 비교라는 관점을 고려하여 구성하므로 쉽게 계실 비교를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어떠십니까? 첫 번째 동영상을 잘 보셨나요? 경영 의사결정을 위한 손익 정보와 다양한 관리 단위에 대한 성과 정보는 그 어떤 것보다 경영진에게 중요합니다. 또한 목적에 부합하는 시스템에서 목적에 맞는 정보를 산출해야만 그 정보를 활용하는데 전사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IFRS 17 기반 경영관리 시스템 소개를 위한 첫 번째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